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사람은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그의 생각들이 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회가 독재와 거짓 선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믿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하버마스 철학 전체를 움직인 심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그는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를 재건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있잖아요. 위대한 사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버마스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은 20세기라는 격동의 용광로 속에서 그가 직접 겪고 느낀 역사적 상처에 대한 아주 치열한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릴 때부터 구개열이라는 언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10대 시절 전쟁 막바지에 히틀러 유겐트에 속했던 경험은 이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 직접 목격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 같은 거장들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경험을 이론으로 벼려낼 날카로운 도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인 공론장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이성적인 토론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까요?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국가의 감시나 통제에서 벗어나 또 우리 각자의 사적인 삶과는 분리되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공간 말이죠. 예를 들어 18세기 유럽의 커피하우스. 거긴 그냥 커피 마시는 데가 아니었어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심장 같은 곳이었죠. 근데 여기서 하버마스의 진짜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이상적인 공론장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분석한 거죠. 그는 거대 상업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한때는 비판적으로 토론하던 시민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피드. 끊임없이 우리 관심을 끌지만 그게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나요? 아니죠. 그냥 순간적인 좋아요나 분노 같은 반응만 유도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던 공간이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하버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대화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방식이라고 본 거죠. 그의 더 깊은 철학적 해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통,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통은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을 날카롭게 구분해요. 도구적 합리성은 오직 효율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할까? 마치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짜는 마케팅팀처럼요. 반면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승리가 아니라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 뭐가 최선일지 머리를 맞대는 주민공청회처럼 말이죠. 하버마스의 강력한 경고는 바로 이 도구적 합리성이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소통은 어떤 모습일까요? 허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게 100% 이루어지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잣대예요. 이 기준을 통해 지금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깨닫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버마스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만드는 학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들고 직접 광장으로 나가서 중요한 사회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볼까요? 1980년대 독일을 뜨겁게 달군 역사가 논쟁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의 일부 보수적인 역사가들이 나치의 끔찍한 범죄를 소련의 위협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했어요. 하버마스는 이걸 보고 신문기구 등을 통해 공론장에서 정면으로 비판하며 독일이 과거사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의 해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민족이나 혈통 같은 것에 기반한 낡은 애국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에 충성하는 헌법적 애국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것이죠. 자, 이제 하버마스의 생각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의 작업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대화와도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계몽주의의 이상은 폭력적이었어, 이제 버려야 해 라고 외칠 때 하버마스는 아니 잠깐만요 하고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이성과 해방의 가능성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이죠. 물론 문제점은 있었죠. 하지만 그걸 비판적으로 보완해서 이 미완의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필터 버블, 이게 왜 위험한지 그의 이론으로 보면 명확해져요. 서로를 이해해야 할 대화가 나와 똑같은 생각만 계속 들으면서 자기 확신만 강화하는 메아리방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정치적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상대를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도구적 합리성이 소통을 완전히 파괴한 결과인 거죠. 또 탈진실 시대에 어떤 주장이 진짜인지는 오직 공개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는 강력한 원칙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결국 하버머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각자의 메아리방에 가두고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과연 건강한 공론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